오늘은 골다공증 골절 초위험군이란 뭔지 살펴보고 전문가 선생님들의 말씀도 듣고 평소 궁금하셨던 질문을 받아서 답변도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자로 고대 구로병원 정형외과의 남윤진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한 번 골절이 발생을 하면은 1년 이내에 또 다른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할 확률은 5배 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골절이 한번 발생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또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골다공증 환자분들 중에서 실제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골다공증이 한 10명이 진단이 되면 그 중에서 4명, 한 40% 정도만 이렇게 약물 치료를 받는다고 하고요. 또 그분들 중에서 약물 치료를 한두 번 받는 게 아니라 1년 이상 꾸준히 받는 분들은 10명 중 2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다공증 진단을 위한 검사를 받으시는 분이 한 절반 정도 되고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받는 분은 또 그거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골다공증이 한번 있다고 해서 이제 진단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크게 기울이지 않으시는 거죠. 허리에 골절이 생긴다, 아니면 등에 골절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당연히 아프겠죠. 뼈가 부러졌으니까 아프고 걷기 힘들고 당연히 운동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통증 때문에 잘 주무시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요. 이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척추가 부러지면 점점 이렇게 앞으로 굽어지는 증상이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허리가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한번 이렇게 골절이 발생하면 골절 위험이 5배가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골절 중에 한 70% 정도는 척추뼈에서 다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했든지에 상관없이 다음 골절은 이렇게 척추에서 많은 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척추 골절에 대해서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골흡수 억제제, 오래된 뼈를 부수는 것을 늦추는 약이고, 그리고 또 새로운 뼈를 많이 만들어주면 당연히 뼈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튼튼해지겠죠.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골흡수 억제제, 형성 촉진제 두 가지의 치료를 하게 되고, 흔히 이제 골다공증 치료를 보면 뭐 매일매일 맞는 주사, 아니면 매일 먹는 약,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 한 달에 한 번, 뭐 이런 먹는 약들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 주사를 맞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골다공증은 굉장히 흔하고 또 검사는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골다공증은 척추, 고관절, 손목 이런 곳에 골절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치료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때문에 골절이 이미 발생하신 분들은 다시 다른 뼈가 부러질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강연은 김상민 교수님이 해주실 건데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대한골대사학회랑 대한정형외과 컴퓨터수술학회 이사를 역임하신 적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의 합병증은 결국은 골절이기 때문에 뼈가 부러지고 난 뒤에는 이제 치료하는 거는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골절이 안 되도록 이 골다공증이라는 병을 잘 관리하셔야 되고, 골다공증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개념 중에 하나는 한 번 1년 동안 약을 먹었다고 골다공증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당뇨나 혈압처럼 평생 동안 관리를 해야 되는, 그래서 치료가 되는 병이 아니라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병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골절이 생겼을 때 또 부러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고관절 골절이 생기는 환자분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10분 중에 한두 분은 1년 내에 돌아가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 의사들도 신경 써서 잘 치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골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고위험군이라 그래서 골밀도가 만 3.0 미만으로 아주 낮은 사람들, 최근에 골절이 발생한 사람들, 골절이 여러 군데 발생한 사람들, 그리고 약 많이 드시잖아요. 약들 중에서 뼈를 약하게 하는 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약질을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 골절이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위험이 높은 초고위험군이라고 최근엔 정의를 하고, 이런 분들은 고관절 골절이 안 생기게 굉장히 많이 각별한 주의를 해야 되고 의사들이 환자들을 잘 챙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밀도를 측정해서 마이너스 2.5라는 수치보다 낮은 수치가 나오면 대개 골다공증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마이너스 3.0 이하가 되고 또 골절이 있는 병력이 있는 사람은 아주 초고위험군입니다 라고 강조를 드리면서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골절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높은, 고관절 골절의 위험이 높은 이런 환자군에서는 약제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약제 중에서도 아까 앞선 강의에서 나왔던 골 흡수 억제제라는 약제들이 있고 골 형성 촉진제라는 약이 있는데 이 말 그대로 뼈를 만들어주는 약들이 최근 들어 개발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를 만들어주는 약들을 가지고 치료를 해서 빨리 뼈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런 골절을 예방하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외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결국 전 세계 속에서 골다공증 환자 수백만 수천만 명을 대상으로 어떤 연구를 진행을 해보면 이런 골절의 위험이 매우 높은 환자들에게서는 1차 치료제로 뼈를 만들어주는 약제들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을 최근 들어서는 강조를 하고 있고 진료실에서도 저희 의사들이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면서 어느 정도 골 형성 촉진제를 먼저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께 질문을 받아보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입으로 먹는 약 이상 반응이 있으시면 주사 치료로 바꾸시는 게 도움이 훨씬 됩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주사 중에 6개월 맞는 주사 같은 경우는 그런 이상 반응이 거의 생기지가 않아서 환자분이 혹시라도 그런 약에 이상 반응이 있으면 이상 반응이 없는 약제로 바꾸어 주시면 판결도 아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60세 이상 되시는 어머님들은 그냥 길 가다가 넘어지기만 해도 손목뼈도 부러지고 쇄골도 부러지고 엉덩이뼈도 부러질 수 있고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부러지는 것은 골다공증 골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증이라든지 이런 통증의 강도는 어떤 뼈든 부러지면 다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뼈가 부러지는 것은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유발을 하고 그다음 기능 장애가 생기죠. 몸에 있는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골다공증 골절은 이런 기능이 떨어진 것 위에 강조를 드렸지만 사람의 생존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장기, 폐, 심장 이런 데 합병증이 잘 생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생존율과 그 다음에 합병증의 발생률, 다른 부위에 골절이 추가되는 재골절률 이 세 가지 지표가 상승하는 게 골다공증 골절의 되게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목 골절이 발생했다는 것은 골다공증성 골절이 이제 시작이 됐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넘어지면서 손을 짚으실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시기 때문에 손목이 부러지신 거고 만약에 손을 짚지 않으셨다면 척추나 고관절이 부러지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손목 골절이 발생을 하면 골절 자체는 다른 골절과 비교해서 위험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롤리아 주사를 6개월에 한 번씩 3년간 맞으셨다고 하는데 저 약은 맞으면 맞을수록 효과가 누적이 되는 약입니다. 중간에 내성이 생겨서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 약이고요. 그리고 뼈에 축적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장기간 사용하실 수 있는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저 약을 맞으셨다고 하면은 끊지 말고 평생 동안 맞으실 것을 오히려 권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래 쓰시고 계시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골다공증이 치료가 돼서 수치가 좋아져서 이제 그만 맞아라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오히려 약을 끊으면 다시 골다공증이 좀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끊지 말고 쭉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용법을 다 기억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 지금 있는 약제를 갖다가 잘 복용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먹는 약이냐 주사냐 쉽게 잘 까먹으시는 분들은 집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병원에 와서 챙겨주는 게 더 좋습니다. 저희가 병원에서 이렇게 외래오라는 날짜 문자가 항상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정형외과 김상민 교수한테 며칠 날 진료 보러 오셔야 됩니다. 문자가 가는데요. 그 진료 보시는 날에 주사를 맞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까먹는 일이 많으시면 병원에서 정해준 스케줄대로 치료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뼈에 구멍이 나기 때문에 이제 골다공증이라는 말을 붙이긴 했습니다. 골다공증 치료 약제는 뼈를 없애는 것을 억제시켜서 못 없애게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약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고관절 골절 제가 보여드린 거는 뼈가 없는 뼈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뼈를 없애지 못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없는 뼈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 두 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는 약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능에 따라서 약제를 선택하는 기준도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뼈에 구멍 난 것을 막아주면은 밀도가 좋아지고 특히나 골질이 좋아지게 되면 그 두 가지를 통해서 뼈가 좋아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런 골다공증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수치가 최소한 마이너스 1.5보다는 올라갈 때까지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1.5가 넘어가는 이후에는 뭐 잠시 중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추후에 다시 나빠지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정기적인 검진은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혹시 놓치신 내용은 저희 그 동아일보 건강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서 한 번씩 다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